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고 나서 바로 냉장고를 열게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부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두부인데 어떤 분은 기운이 붙고 어떤 분은 몇 년을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부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다루는 음식입니다. 방법을 알면 값싼 두부 하나로 몸이 달라지고 방법을 모르면 몇 년을 먹어도 제자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대신 두부 먹는다고 아침마다 두부 챙겨 먹는다고요? 그런데도 계단 몇 층만 올라가면 숨이 차고 손줄을 안으면 팔에 힘이 풀리고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두부를 잘못 먹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부는 대부분 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속은 거의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기도 전에 물과 함께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스펀지를 물에 적셔 놓고 그냥 씹어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씹히기는 하지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기운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부는 여전히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그대로 먹으면 반밖에 못 쓰는 재료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두부를 건강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몸에 맞게 가공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뒤에 체력을 가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반 모씩 챙겨 드셨고 본인은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했고 본인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분께 제가 물었습니다. 두부를 어떻게 드시느냐고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두부는 그대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번은 손을 봐야 합니다. 물을 빼거나 열을 주거나 함께 먹는 재료를 바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두부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걸 알면 값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부를 먹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왜 두부만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재료를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하는지,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두부인데도 영양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방법까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부터 짚겠습니다.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두부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두부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이 방식은 오래 지속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몸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동시에 몸속에서 특정 영양소를 함께 끌고 나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이 균형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해 주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으면 빠져나가고 같이 먹으면 남습니다. 오늘 이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두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부를 지금까지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두부를 먹을 때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재료 하나로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나면 두부를 그냥 드시던 습관은 자연스럽게 바뀌실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두부가 좋은 음식이지만 그대로 먹으면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두부가 혼자서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야 몸이 제대로 반응하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고기 대신 먹어도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 단백질을 몸에 붙잡아 둘 힘은 약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에 들어오는 속도는 빠른데 머무르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배는 찬데 기운은 금방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한데 왜 힘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흡수와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단백질을 다루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과 조직으로 빠르게 보내고 남은 것을 조절해 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느려지고 일부는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쉽게 지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두부를 먹고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함께 먹는 재료입니다. 두부는 반드시 기름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튀김이나 자극적인 기름이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붙잡아 둘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기름입니다. 두부를 그냥 찬 상태로 먹는 것과 살짝 데우거나 볶아서 먹는 것의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열과 기름이 더해지면 두부 속 단백질은 몸에 머무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부는 차갑게 먹어야 담백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두부는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합니다. 그러면 두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오히려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부를 데워서 먹으면 이런 부담이 줄어들고 흡수 과정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부를 먹는 시간입니다. 두부를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두부 한 모만 먹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두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공복에는 위장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부의 수분이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는 두부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최소한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변화를 느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을 넘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두부를 좋아해서 자주 드셨지만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분께 두부를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니 아침에 차갑게 꺼내서 그냥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데워서 소량의 기름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에 덜 처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입니다. 두부의 양은 그대로였지만 방식이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두부를 반찬으로만 생각합니다. 밥 옆에 조금 올려두고 먹는 식입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두부를 반찬이 아니라 중심으로 다루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두부를 먹는 날에는 다른 음식의 구성을 조금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몸이 두부를 받아들이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기운이 없는 분들 중에는 하루 전체 식사 구성이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많이 먹거나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패턴입니다. 이런 생활에서는 두부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부는 규칙적인 식사 리듬 속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부담 없는 양으로 들어올 때 몸은 두부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부는 혼자 두지 말아야 하고 차갑게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공복에 급하게 밀어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두부에 대한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분량에서는 두부와 특히 궁합이 좋은 재료,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왜 같은 두부인데도 어떤 사람은 살이 붙고 어떤 사람은 더 마르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두부가 단독으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열과 기름, 식사 리듬이 함께 맞아야 몸에 남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왜 같은 두부를 먹는데 어떤 분은 살이 붙고 기운이 생기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마르는지를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두부를 계속 먹을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를 먹고도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보다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지가 잘 안 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바로 써버리거나 흘려보냅니다. 이때 두부는 특히 빨리 빠져나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자주 먹는데도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함께 먹는 재료입니다. 두부와 가장 궁합이 좋은 것은 기름기와 뿌리 채소입니다. 기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몸에 머무를 시간을 벌어주고 뿌리 채소는 소화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볶을 때 파나 마늘만 넣는 것과 여기에 양파나 무 같은 재료를 함께 넣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뿌리 채소가 들어가면 위장이 두부를 더 천천히 처리하고 그만큼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두부와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냉면이나 찬 국물과 함께 두부를 먹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사는 위장을 급격히 차게 만들고 두부의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 결과 배는 부른데 몸은 금방 허기지고 기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양입니다. 두부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남은 것은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당한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두부를 먹고 살이 붙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움직임과의 조합입니다. 두부를 먹은 날에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움직임이 있으면 몸은 들어온 단백질을 근육 쪽으로 보내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 후에 잠깐 걷는 것,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두부의 방향을 바꿉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중반의 한 분은 두부를 거의 매일 드셨지만 몸무게가 계속 줄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두부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셨지만 식사 내용을 살펴보니 두부를 먹고 바로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신 뒤 10분 정도만 집 주변을 걷거나 집 안에서 움직여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배웠을 때 체중이 안정되고 오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부의 양은 그대로였지만 사용 방법이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두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셨을 겁니다. 두부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잘 써야 하는 음식입니다. 같은 두부라도 누구에게는 힘이 되고 누구에게는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상태, 함께 먹는 재료, 먹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분량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두부를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언제 먹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되셨다면
마지막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부에 대해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부는 값싸고 흔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다루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두부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언제 먹고 언제 피하면 좋은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두부는 고기를 대신하는 음식이 아니라 고기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고기는 힘을 밀어넣는 음식이라면 두부는 몸의 상태를 보며 천천히 보태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먹을 때는 많이 먹는 것보다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두부는 배만 채우는 음식으로 끝나고 이 기준이 있으면 몸을 지탱하는 재료가 됩니다. 두부를 선택할 때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물기가 많은 두부는 소화는 쉽지만 남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단단한 두부는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탄력이 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형태가 유지되는 두부가 예순 이후의 몸에는 무난합니다. 특별한 제품을 찾기보다 평소 드시던 두부 중에서 이런 감각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두부는 공복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식사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두부만 먹는 습관은 오래 지속하면 기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국물이나 밥과 함께 드시는 것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가 식사의 중심이 되되 혼자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리 방법에서는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차갑게 꺼내 바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부를 데우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면 위장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름도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두부가 기름에 잠길 필요는 없습니다. 두부 표면이 살짝 코팅되는 정도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두부를 흘려보내느냐, 붙잡느냐를 가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부를 먹은 뒤의 움직임입니다. 두부를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면 몸은 들어온 단백질을 저장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몸은 이 단백질을 쓸 곳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움직임은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몸을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부를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질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 설사를 자주 할 때는 두부를 잠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음식이지만 몸이 약해졌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조건 먹기보다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식은 항상 몸 상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부는 좋은 음식이지만 그냥 먹으면 남지 않는 음식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두부를 단독으로 차갑게 급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따뜻하게 다른 재료와 함께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두부에 대한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도 소용없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부처럼 이미 매일 먹고 있는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두부를 꺼낼 때 물을 빼고 살짝 데우고 다른 재료와 함께 먹고 먹은 뒤에 조금 움직여 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어른의 생활 설명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너무 익숙해서 점검하지 않았던 생활 습관을 다시 짚어드릴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두부 이야기가 식탁 앞에서 한 번쯤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